학생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1장 새마을하기 2회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지금 한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고 이번 주 강의를 끝으로 다음 주면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도를 마무리할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제1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11장을 하고 시간이 된다 그러면 새마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복차 사업 그리고 노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과제로 제출했던 논문 요약본을 제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적인 시간을 산정을 해보니까 여러분 논문 피드백은 아마 기말고사를 마치고 보강 시간이 하루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가급적 여러분들 논문 전체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 쓴 내용, 형식이라든지 뭐 수정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11장 새마을하기 2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 금요일 제가 충청북도 충북학연구소에 초청을 받아서 새마을 50주년을 맞이해서 충청북도와 새마을은 어떻게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되느냐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를 했다 그러는 것은 전체 포럼에 새마을 운동, 논정,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또 학문화 과정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새마을을 현 시점에 녹여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한 부분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새마을의 학문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가급적 편집이 끝난다 그러면 한 25분, 30분 분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새마을하기 이해를 보면서 외부에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우리 학부 학생들 새마을 국제개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새마을 중앙회 소속이나 또 다른 기관의 새마을을 연구하거나 활동을 하는 분을 만나면 영남대학교에 새마을 국제개발학과가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는 본인이 역량이 있고 뛰어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널리 알리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학교 행사를 학교 내에서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을 공부하고 있는 또 새마을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 중앙회나 뭐 대구에도 저 새마을 중앙회 많은 어떤 단체들이 있죠.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현대적인 컨텐츠를 생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새마을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그쪽에서 상대방에서도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또 저 민간단체에서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또 하는 활동들을 많이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SNS가 되었든 연구가 되었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청북도
충북학연구소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들, 강의들을 들어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새마을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세 사람이나 나와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된 지적은 수용하면 되고 잘못된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야지만 새마을 운동이 보다 개방된 상황에서 더욱더 풍부한 컨텐츠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이 시점에 새마을운동의 활용성과 중요성을 인지시켜 나가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이제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은 새마을을 실제 활동을 하고 또 경험을 했던 많은 세대들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때로 80대 후반 90대 그날도 이제 유영모 새마을 지도자분께서 나오셨는데 상당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대한 새마을 자료를 기억하고 그 시점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많은 증거들을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왜 생애사 연구를 제가 강조를 하는가 하면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시대상을 경험했던 사람들 통해서 듣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6.25 전쟁을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하고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걸었던 수출진흥이라든지 새마을운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 속에서 왜 어떠한 경험이 이 사람들을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의 발전을 견인했는지 그러한 동력을 찾아내고 핵심 요소를 찾아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374페이지 새마을학의 이해입니다. 새마을학의 이해. 이 새마을학은 영남대학교 최회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학을 성립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고 또 시작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시작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은 학생들도 있겠죠. 자, 보십시오. 새마을학은 새마을 기초, 실천, 응용, 그 다음에 연계학문을 포함하는 복합학문으로 넓은 학문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교재 제일 앞부분에 한번 보시죠. 제가 기초, 원리, 실천, 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부분, 실천 부분, 응용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부분이 새마을학의 중요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학은 실천성과 적응성을 높이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학과 새마을학을 학문적인 접근 관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나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범위로 인정한다 그러면 새마을학이 전체 새마을 개발학은 기초보다는 응용 학문으로서 실천 학문으로서의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학의 학문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모든 학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인정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자, 그런 부분은 학부 과정이 있어야 되고 대학원 과정이 있어야 되고 박사 과정이 있어야 된다. 영남대학교는 이분이 완전히 세팅이 되었죠. 세팅이 되고 또 이러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어야 된다. 새마을학 그죠? 또 학회지가 있어야 된다. 박정희 새마을연구에서 이번에 새마을로지 그래가지고 이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학술 분야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학술 분야에 선정이 되는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새마을이 학술 분야에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교재도 있어야 되고 연구 실적도 있어야 된다. 10년에 걸쳐서 새마을은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학으로서 성립이 되었고 또 외국에 이러한 새마을학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374페이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3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75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새마을을 학문하는 과정에는 새마을학을 전공하는 연구자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국내 새마을 관련 전체 박사학위 논문의 절반 이상이죠.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박사 선생님 통해서 강의 들은 분도 있고 또 듣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제 황성일 교수님, 그 다음에 정재훈 교수님, 유원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한두 번 강의는 들었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왜 영남대학교에서는 새마을국제개발학과라는 학과가 새로 지역 및 지역 및 복지 학과에서 새마을국제개발학과로 이제 학과명이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자, 대학도 환경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학과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좀 의미 있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과에는 두 개의 세부 전공이 한 학과에 두 개의 세부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그럼 우리 학과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마을 전공, 국제개발 협력 전공, 제가 또 뭐를 그랬습니까? 새마을 ODA 전공 세 개 부분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378페이지. 각 대학교 신규 개설학과 사례를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이제 북한학과도 있고 각 대학교마다 자기들 학교에 독창성이 있는 학과가 있고 또 전통을 이은 그런 학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스크랜트 대학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이화여자대학교 설립자 메리 스크랜트의 설립 정신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학과를 만들고 설립하고 이제 전공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학과가 공동정책대학원의 학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고 이러한 새마을 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과는 해마다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에 신설되기도 하고 학부 과정하고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새마을 관련 학과 자체는 영남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과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이 전공이 늘어날 걸로 확대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학과는 축소되거나 이제 같이 합쳐지거나 이러지만 새마을 국제개발학과는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10년 뒤에는 지금 현 시점보다 더 많이 전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전공을 할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남대학교 한번 보십시오. 영남대학교 여기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1976년 지역사회개발학과를 개설하여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88년 지역개발과로 개칭하였으며 2007년 지역 및 복지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새마을학의 교육과정입니다. 새마을학의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를 하면서 관련되는 커리큘럼 자체를 교과과정에서 제가 2018년 교과과정에서 발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목들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되겠다. 그리고 382페이지 새마을 관련 학회 활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신문기사 2020년 11월 4일이네요. 새마을학 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연구원
저 박정희 리더십 연구원 소재에서 이제 새마을학 연구 이 학회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383페이지. 그러면 새마을학의 학문적인 성격은 어떠하냐? 학문성의 의의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83, 384페이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새마을은 그 일반적인 학문성에서 새마을학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학문성의 유형입니다. 학문성의 유형은 협력 학문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새마을학은 이제 복합 학문이고 실천 학문이다. 이 차원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융합 학문으로 해당될 수도 있고 복합 융합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하고 관련성이 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학술 분야 분류 지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몇 페이지요? 309페이지 390페이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학술 연구 분야 분류 체계 내에서 새마을 국제개발 협력의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 코드로 B17 1607의 새마을 국제개발 협력이 소분류로 되어 있고 세 분류로는 여러분들 보시죠. 새마을 개발협력 이래 해가지고 교육, 조직, 공동체, 자원봉사, 협동조합, 공적개발원조 이렇게 세 분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분류, 세 분류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 연구 분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 학으로서의 어떤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앞부분은 이제 계략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이야기해야 할 수 있고 또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새마을 개발하기 이해, 새마을학이나 개발학이나 같은 개념을 이해를 하십시오. 이론과 가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표로 11-5 요약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새마을 운동은 시기, 단계, 공간, 적용 논리에 따라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새마을학은 새마을 기초이론, 실천 중심, 응용, 연계 학문을 중심으로 한 복합 학문의 영역이다. 복합 학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새마을 이론의 기초 영역, 실천 영역, 그리고 응용 영역이 있다. 응용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기초 학문 분야부터 새마을 개발학 학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실천성과 적용성을 높인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표 11-6 392페이지입니다.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자, 기초 학문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교과목은 새마을학의 이해, 새마을 정신의 이해, 그 다음에 이론 실천 부분, 응용 부분, 연계 학문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구분한 연계 학문 부분은 지금 아직 첫걸음도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건축, 토목, 기계공학, 보건, 환경공학, 식량, 작물, 채소, 가수, 하해, 원해 이러한 자연과학은 물론 건축공학, IT에 이르기까지 새마을 운동하고 연계가 될 때 새마을 운동의 학문은 보다 탄탄해지고 실천성이 있고 많은 사업에 유리한 논리를, 유리한 컨텐츠를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계 학문 분야는 우리가 그쪽 사람을 끌어오든지, 그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우든지 꼭 이 부분은 이론적인 토대가 빨리 구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 부분은 이제 새마을 개발인데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새마을 개발의 지리, 경제, 정책, 법학, 금융, 교육, 건축, 토목공학, 농학, 축산학, 임학 등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새마을 운동의 이론 구조, 가치 구조, 목표, 그리고 이 뒷부분은 제가 끊어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